서울 부동산에 뭐 사면 되냐, 분양권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세 번째는 빌딩, 이거를 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나 26년 이때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남 2구역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상당히 투자하기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가장 좀 쓸만한 정보, 가장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내년이 부동산 저점이냐? 이건 저도 모르죠. 네, 이거는 2024년이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 저점이 지났을 수도 있고, 25년이 저점일 수도 있고, 뭐 한 27년이 저점일 수도 있죠. 앞으로 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뭐 반토막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약보합 정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한 약보합 정도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강보합일 수도 있고 약보합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한 24, 25, 26에 그렇게 큰 폭으로 막 오르거나 하는 게 그려지진 않아요. 아니면 뭐 말도 안 되게 폭락하거나,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빌딩은 폭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가 폭락하는 일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가. 그러면 왜 2025년에 서울 부동산을 그럼 왜 살려고 하냐? 코인을 팔았잖아요. 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안 나도 매도할 겁니다. 어찌됐든 코인을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엄한 데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서울 부동산은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을 서울 부동산에 좀 담아두는 겁니다.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돈을 담아두는 그릇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부동산에 뭐 사면 되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분양권, 어저께 말씀드렸죠. 분양권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네, 잘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빌딩, 이거를 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아직 미정이에요. 왜 미정이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일반과세 한다,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좀 미정인 거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걸 하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금액대별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분 좋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1억이 있다. 1억으로 서울 부동산 사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애매하죠. 거기에다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하고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애매하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1억이 3억이 됐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1억으로 비트코인 지금 다 살까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어찌됐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네, 1억이 있었는데 투자를 잘해서 이게 3억이 됐다. 그러면 3억부터 투자금별로 재개발 재건축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분명히 지금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언제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코인을 매도하고 그렇게 생긴 돈으로 제재 물건을 사게 될 테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제재를 어떤 걸 사야 될까, 어떤 걸 봐야 될까, 이런 걸 금액대별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3억 밑으로는 솔직히 서울에 제재를 투자하기는 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해요. 한 3, 4억 정도 있다면, 네, 어디가 좋을까? 네, 이거를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인 뉴타운 들어보셨죠? 잘 모르시는 분은 사랑의 교회 정강훈 목사인가? 네, 그분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악명이 높죠. 그게 여기거든요. 사랑제일 장로교회. 그분 계신 데가 여기에요. 장인 19역. 근데 저는 이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기는 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에서 투자할 때 가장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장이 14구역, 15구역 뭐 요런 곳인 것 같아요. 둘 다 좀 잘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4구역이 속도는 조금 더 빠릅니다. 하지만 15구역이 상월공역에서 더 가깝잖아요. 역세권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입지적으로 더 좋습니다. 네, 당연히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이 15구역. 이제 조합 설립 인가밖에 안 났으니까 좀 한참 남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정비몽땅을 알려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요런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찾아가지고 사업장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조합 설립인가가 요때 됐구나. 뭐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아주 많은 단계가 남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요건 좀 아셔야 되고요. 한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2035년, 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10년이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네, 10년 진짜 금방입니다. 지난 코인 불장도 4년 전이었는데 정말 저는 다 기억에 생생해요. 엊그제 같고 되게 금방인 것 같아요. 10년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뭔가 단계가 하나씩 넘어가잖아요. 그때마다 가격이 좀 오릅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긴 나중에 얼마가 될 것 같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이제 내년쯤에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분양권 거래가 되죠. 그럼 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면은 네, 쉬울 것 같습니다. 피가 비싼 이유는 조합원 분양가라서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억 5,100만원 5구 타입이 그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장위 15구역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한 4억에 샀다. 대출이 1억이고 내 돈이 3억 들어갔다. 뭐 요랬다고 칠게요. 그럼 내 돈이 한 3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아니면은 대출 말고 그냥 운 좋게 전세 1억 들어가 있는 거를 샀다고 할게요.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내 돈이 3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얼마가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한 1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한 5억에 산 셈이잖아요. 5억에 샀는데 이게 한 8억까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3억 이상은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가 될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4구역, 15구역 둘 다 괜찮긴 한데 재개발하면은 네, 매물이 나와요. 네, 여긴 10구역이고 여기는 14구역, 여기가 15구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구역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뭐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빌라, 원룸, 투룸 뭐 이런 걸로 돼 있나? 어찌됐든 뭐 여기 연락해보면 되죠. 네, 지금 현재 뭐 4억 7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나중에 내년에 뭐 금액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말고도 물건들이 있는지 이렇게 부동산에 전화해서 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금이 적으면 장이 뉴타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찍어봐라 하면 15구역이 괜찮은 것 같고요. 입지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14구역도 간 김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 4억 수준에서는 요런 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1이라고 할게요. 3, 4억으로 투자 가능한 곳 중에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곳이 광명 뉴타운 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광명은 서울이 아니지 않냐. 네, 그거는 뭐 맞고요. 광명은 서울이 아니니까 네,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고요. 광명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명 쪽에 보면은 투자하기 좀 괜찮은 게 여기에 있는 11구역이랑 여기 있는 12구역 요 두 개가 투자금이 뭐 한 3, 4억대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내년 시점에는 뭐 3억으로 투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광명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광명의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명 사거리역 바로 앞에 있는 이 11구역은 비교적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11구역이 현 시점에서 광명에 투자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2구역도 되게 좋긴 한데 철산역 가까우니까 역세권이고 다 좋긴 한데 여기는 조금 언덕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구역이 좋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간 김에 11구역, 12구역 둘 다 좀 두루두루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재개발 투자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가서 간 김에 트리우스 사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직도 좀 미분양된 게 있어서 줍줍이 일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살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 2025년쯤에서 여기 입주 물량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그때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간처가 났으니까 나중에 분양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데는 쟤네들보다는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나기를 좀 피해 갈 수 있는 단지들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광명에 얘네들이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돼서 요만한 새 아파트 단지가 됐다고 치면은 광명은 더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낫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든 광명 뉴타운은 11구역과 12구역. 개인적으로는 11구역을 더 선호합니다. 더 좋은 거를 앞에 썼어요, 일부러. 장이도 15구역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광명도 11구역을 더 좋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높여서 5억대 정도에 할 만한 것들은 사실 뭐 되게 많긴 한데 한 대략 한 투자금 6억 정도? 요 정도에는 뭐가 좋냐? 제가 생각하기에 부가현 2구역이랑 여기에 있는 노량진 7구역인데 노량진이 다 전반적으로 많이 비싼 편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게 7구역이거든요. 여기 한 사업 시행 인가 정도 낮고 관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겠죠. 네, 노량진 7구역은 좀 속도가 그리고 꽤 빠른 편입니다.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간 김에 뭐 다른 구역들도 네, 같이 보셔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노량진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대가 아무래도 뭐 돈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으면 뭐 1구역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좋지만 돈이 우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한 7구역이 가장 투자금이 적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2-1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비슷한 금액에서는 부가현 뉴타운, 부가현 한 2구역 정도 3구역도 있긴 한데 저는 부가현 2구역이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냐? 여러분들 마레프는 다들 아시잖아요. 마레프 워낙 유명하니까. 네, 여기에서 네, 부가현 2구역, 부가현 3구역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2구역이 3구역보다 위치도 더 좋죠. 위치도 더 좋고 속도도 좀 더 빠르거든요. 재개발은 저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도 더 빠른 편이고 위치도 더 좋으니까 3구역이랑 2구역이랑 들어가는 돈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2구역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레프가 어디냐? 네, 마레프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마레프보다 조금 더 북쪽이긴 하지만 여기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현역도 가깝고 충정로역도 가깝죠. 물론 충정로역보다는 아현역 쪽이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예전에 여기 산골 마을이어갖고 어렸을 때 외갓집 갈 때마다 여기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뭐 사람이 아예 안 살아요. 네, 그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라 여기도 한 그 정도 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한 7억대 정도 현재 드는데 내년 시점에는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정도에서는 이런 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억 정도 된다. 뭐 코인 투자를 해서 뭐 대박이 났든 10억 정도 원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든 한 10억 정도 수준이면 어디가 좋을까? 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안이 너무 많죠, 사실. 요 정도면은 목동 쪽도 네, 좀 두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의도 쪽도 잘 찾아보면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한남 쪽도 솔직히 좀 부족하긴 한데 내년에 좀 운 좋으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남 2구역을 저는 좀 제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건 한남 3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빠르거든요. 네, 이제 2주가 시작했으니까 얘가 제일 빨리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제일 빨리 입주하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3구역이긴 한데 그냥 관리 처분 인가가 났거든요. 용산구는요, 여러분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관처가 일단 나면 조합원 양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뭐 그런 조합원 물건만 거래 가능하다. 그냥 거래 가능한 물건 자체가 씨가 말랐어요. 네, 그래서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한남 2구역 이거는 그래도 얘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얘네가 어디까지 됐냐면 대우에서 수주를 이미 따냈어요. 롯데하고 경합을 하다가 대우가 확정이 됐고요. 그럼 뭐 한남 푸르지오 서밋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곧 있으면은 조합원 그 감정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평이라고 하죠. 종전자산평가 뭐 이런 거를 할 예정이에요. 감평이 끝나고 나면은 조합원 분양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처가 그 다음에 나거든요. 아주 광속의 속도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하면은 관처가 뭐 1년 후에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 코인 투자해갖고 엑시트 하고 나도 충분히 관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못해도. 네,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한 26년이죠. 요때쯤 매수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용산구가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처가 나면 아까 씨가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합원이야. 그러면 관처가 나면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사람 못 팔잖아요. 관처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돼. 뭐 이럴 수 있죠. 탈출하고 싶으면. 아, 이제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나 이제 엑시트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을 이제 양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관처 이전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일까요? 꽤 많겠죠. 제가 알기로 한남 2구역에 조합원이 9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중에서 한 30명만 팔고 싶다고 해도 막 물건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좀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한남 3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기억으로 2023년 6월인가 한남 3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났었거든요. 그 관처 직전에 물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피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뭐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그때 피가 프리미엄이 한 6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피가 한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점에는 피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한남 2구역이 투자금이 한 14억 정도 된다고 치면 대출 좀 받아서 10억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만약에 내년에 관처 예를 들어 뭐 3개월 전이다. 관처 6개월 전이다. 관리처분인가 6개월 전. 뭐 요럴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한 다음에 잔금은 보통 한 3개월 후에 치잖아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요때쯤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골라 살 수 있잖아요. 이쯤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 6개월 전이냐?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2025년이나 26년 요때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년 말, 26년 중, 뭐 요때 보면은 여기에서 크게 다운될 수 있어요. 뭐 1, 2억 떨어지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럼 피가 떨어지면은 한 12억에도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요러면 한남 2구역을 12억에?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84 기준으로. 그럼 이건 정말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지 않나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84 타입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를 한 16억 5천 정도 보고 있고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1억 정도 요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가 한남은 꽤 높게 나옵니다. 용산구에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여기는 감평이 꽤 많이 나와요. 추가 분담금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마무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여기는 이주비 대출이라고 있거든요. 이주비 대출이 뭐 LTV, 예를 들어서 한남 2구역에 내가 산 물건이 프리미엄이 뭐 좀 붙어서 감정평가가 10억이 나왔다. 그럼 이 집이 10억짜리 집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150%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대요. 10억인데 150% 대출이 나오면 10억이 감평인데 15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러면 뭐 충분히 다른 집을 뭐 그때 뭐 매수해도 되죠. 뭐 대체주택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집을 매수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되게 뭐 감평이 적게 나왔어. 뭐 한 5억짜리야. 그러면 원래 150%인데 대우건설 말로는 150% 하면 7억 5천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10억 정도는 이주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우건설에서 한 얘기니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여튼 뭐 한남 2구역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상당히 투자하기 괜찮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냐 왜? 그래도 뭐 이게 시점이
한 1년 반 후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뭐 경쟁을 할 가능성은 저는 되게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인데 이거를 기억해서 투자한다면 그분은 충분히 수익을 걷어 가셔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좀 쓸만한 정보, 가장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특정 단지를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이거는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은 좀 알만한 내용이고 시점이 좀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너는 뭐 사고 싶니? 저는 당연히 요즘에서 요걸 제일 사고 싶죠. 요거를 제일 사고 싶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한남 3구역도 간혹 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까다로운 거 있잖아요. 뭐 1가구 1주택에 10년 보유 5년 거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매물로 괜찮은 가격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 생각에 2030년쯤? 요쯤에는 들어올 것 같고, 한남 2구역은 2034년쯤? 35년? 뭐 요쯤 되지 않을까. 10년 후쯤? 얘는 한 5, 6년 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4년이나 빠르니까 당연히 이게 이득이죠. 여기가 더 대단지고, 여긴 거기다가 DH 한남이잖아요. DH. 저는 DH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DH. DH가 왠지 멋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이름도 좀 잘 지은 것 같아. 근데 브랜드 이름도 이름이지만 DH가 붙어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드론 촬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드론 촬영을 해보면 너무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네, 여기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거든요. 개포 1단지가 재건축된 곳이죠. 네, 여기 DH인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DH 브랜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가 개포동에서 현재 좀 제일 살고 싶어 하는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얘들보다 저는 한남 2구역, 3구역 요런 녀석들이 얘가 완공이 되면 개포동의 시세는 뛰어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뛰어넘지 않더라도 2, 3, 4, 5 구역이 다 되는 시점에서는 그땐 좀 나중이잖아요. 개포보다는 확실히 더 상급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남의 단점은 아무래도 좀 교육이 떨어지죠. 근데 개포동은 바로 옆에 가면은 대치동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교육이 되게 좋긴 한데 개포보다는 제 생각에 용산이 입지적으로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아까 그 DH 퍼스트 아이파크 써있죠. 여기거든요. 여기가 개포 1단지. 그리고 요쪽이 DH 한남. 여기랑 여긴 좀 요것만 넘어가면 경기도잖아요. 경기도하고 좀 가까운 곳이고, 여기는 용산구 서울의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건너가면 바로 신사동이고 압구정동이고, 여러모로 봐도 이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나중에 뭐 한 35억이 됐다. 그쯤 되면은 저는 여기는 최소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개포동 주민분들은 뭐 개인 의견이니까,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제 의견에 뭐 틀렸다고 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건 전 모르죠. 제 개인 의견이고 미래를 제가 가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더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억 정도 투자금으로 이걸 살 수 있냐? 대출을 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남 2구역은. 3구역을 살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저도 2구역보다는 3구역을 사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살 돈은 없습니다. 한남 2구역이 뭐 요렇게 조감도가 지금 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 대우건설에서 수주했다 그랬잖아요. 뭐 한남 푸르지오 서밋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뭐 스카이라인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다 한강뷰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긴 바로 반포입니다. 반포가 되게 가까워요. 네, 한남에서 보면은 특히 뭐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뭐 이런 데서 보잖아요. 한강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넘어가자마자 바로 반포라서 그냥 이웃같이 느껴집니다. 반포하고 한남은 되게 가깝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구역, 3구역은 이미 DH로 결정이 됐고요. 여기도 푸르지오 서밋으로 아마 지어질 것 같고, 4구역과 5구역은 아직 뭐 건설사나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 한남 5구역이 단연코 대장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쪽은 반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포대교 넘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거니까. 다 대충 입지 아시지 않나요? 여기에
원베일리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바로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단점은 세 블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1500세대 정도의 그렇게 뭐 엄청난 대단지는 아닌데, 물론 1500은 큰 거긴 한데, 뭐 3구역이나 뭐 그런 데에 비하면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세 블럭으로 나눠져서 좀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 길이 지나가고 하면 지하주차장 연결이 서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연결이 돼야 서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편한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평면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다니기 쉽게 보행로를 만들겠다. 가운데에는 정원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면도 되게 많아요. 84A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까 1블럭, 2블럭, 3블럭 있었잖아요. 나중에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블럭입니다. 2블럭은 뭐 4베이로 우리가 좋아하는 알파룸 있고 방 4개의 뭐 4베이 구조, 판상형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84B는 뭐 타워형이고 뭐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요때 사업 시행인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최적기냐, 관천하기 전까지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관천은 한 26년은 빨라야 요 정도 날 것 같아요. 늦으면 27년에 날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되면 날 것 같다. 요때가 관천 직전이 매수 찬스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인가가 나게 되겠죠. 요때는 한 1, 2억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매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예상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4 타입은 한 16억 5천 정도, 그리고 59 타입은 한 11억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반 분양은 물량이 되게 작습니다. 84 타입은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조합원 분들이 84 타입은 거의 다 가져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84 타입은 조합원이라도 저층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합원인데 59 타입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층 배정이 안 될 텐데 대부분 84를 가져가려고 하실 테니까 저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9 타입이 11억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84 타입은 16억 5천입니다. 대략 한 5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만약에 84 타입이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지고 50억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쯤 될까요? 얘는 뭐 한 35억?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5억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15억 차이가 나잖아요. 수익금 차이가 10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5억 투자해서 10억 더 버는 투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합원이면 59 타입을 받겠어요? 84 타입을 받겠어요? 이건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시라면 저층이 걸리더라도 84 타입을 나중에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조합원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는 뭐 한 대략 2년 후 한 2026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적당한 자금이 있으면 한남 2구역이나 3구역을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네,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곳은 한남 3구역과 2구역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시나리오를 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여긴 어때요? 저긴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곳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확실한 건 여기 있는 곳들은 다 될 곳이거든요. 이 중에 어그러질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만약에 될 것만 확실하면 뭐 넉넉 잡아서 뭐 10년, 뭐 더 길게 잡으면 20년 요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새 아파트가 될 건 맞으니까 그냥 잊고 있으면 드디어 됐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상승장이 뭐 저는 오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코인 투자, 특히 비트코인 위주로 좀 겁나면 한 10,000원, 100,000원 정도만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시면 공부가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이를 수도 있지만 웬만한 수강료 100,000원 정도 들잖아요. 코인 공부한다 생각하고 비트코인 100,000원이라도 좀 사보면 공부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5년에 적당한 시기에 잘 엑시트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등기를 치면 서울부동산 매수하기 적기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코인 생기주 6기 모집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코인 강의 원래 2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3월로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3월 7일, 3월 14일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뭐 최저가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 대상으로 하는 매우 쉬운 강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하십니다. 현물 투자, 선물 투자 뭐 다 배울 거예요. 계좌 개설부터 하긴 할 텐데 이거는 1주차에 들어가진 않고 미리 톡방 입장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K뱅크 계좌는 미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도 계좌를 좀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일부터 이렇게 2주 동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2주만 하지만 톡방 통해서 이게 질의응답이나 뭐 소통은 2달 동안 할 예정이에요. 강의도 2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에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